미투 건은 아닌데 미투 건인. 이건 이제 형사적인 문제가 원래 걸려 있어가지고 이만우 전 새누리당 의원, 현재는 국회의원이 아니고 전 의원이신 바로 이분이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야기를 이거 왜 갖고 왔냐면은 미투가 일어나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미투에 관련돼 있어서 지금 이름이 거론되고 있고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데 이분은 지금 어떤 여성분을 강간하기 위해서 폭행까지 한 이런 사건이거든요. 근데 언론들은 지금 안 다루고 있죠, 별로. 거의 다루질 않죠. 예. 처음에 이 기사가 나왔을 때는 이만우 전 의원이라는 이야기도 없었고 소속 당도 안 밝혀서 이거 네티즌이 밝혀냈었어요. 처음에. 지금 구속영장이 집행이 됐는데 이 구속영장 집행된 내용을 보면 가관이에요. 도주의 우려가 있어서. 어디로 돈 주고 갈까? 네. 전 국회의원이 재판부가 판사가 보기에 전 국회의원인데 전 집권당의 국회의원이었는데 저 사람 도망갈 것 같아. 그래서 구속을 했다는 거거든요. 이런자가 새누리당 어쨌든 정책자문위원 부위원장이었죠. 이것도 이제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데 그 여자분을 회유한다라든지 그렇죠. 증인을 만들어낸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거든요. 이런 분들 물론 이제 솔직히 말씀드려봅시다. 깨놓고 안희정 지사하고 이만우 씨하고 사회적 네임밸류는 분명히 다르죠. 다른데 이 상황에서 신난 사람은 홍준표잖아요. 대통령 만나러 가서 한다는 농담이 미투 기획 음모 임종석 실장이 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놓고 논란이 되니까 농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국민을 두 번 우롱한 겁니다. 장난치는 거야? 네. 대한민국이 발전이 급격하게 안 되는 원인이 있어요. 네, 김성태하고 홍준표가 앉아 있는 어떤 행사 자리인데 경기도지사로 출마하겠다는 같은 당 소속의 여자분이 무릎을 꿇고 와서 이렇게 무슨 서류를 줘요. 홍준표한테. 어떤 느낌인 줄 아세요? 왜 보통 그런 상황이 되면은 보통 문재인 대통령 같으면 이렇게 세운단 말이야. 어찌 됐건 간에. 근데 거들먹거리며 앉아가지고 그걸 이렇게 시선도 안 주고 봤더라고. 그게 그쪽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 솔직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같은 방송한테 공정성 바라십니까? 우리가 무슨 세금으로 운영되는 방송도 아니고 나는 최소한 미투 운동 지지해요. 미투 운동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미투 운동이 끝날 때까지 그분들을 비난하거나 비판할 생각은 전혀 없다. 다만 이것을 왜곡시키는 건 진짜로 홍준표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이 만연해왔던 그 당은 이런 사건이 났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당부터 자숙하고 조심하겠다가 먼저 돼야 되는데 좌파 인사들 다 걸렸으면 더 걸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상에 대통령 만나는 자리에 가서 의제가 국방 문제가 아닌 거를 추미애 대표가 꺼내니까 밥 안 먹고 갈래 그래요. 넥타이는 풀어진 채로. 박근혜 때는 불가능하잖아요. 그게. 야당 대표가 가서 내가 생각했던 의제가 아니고 다른 의제가 나오니까 나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게 그 정도로 할 수 있는 민주화가 됐다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나쁘게 보지는 않지만 이렇게 현상을 이용해 먹는 세력이 있는 한 미투 운동은 계속 왜곡될 수밖에 없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는 어쨌든 미투 운동이 갖는 의미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맞아요. 열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투 운동이 오히려 범죄 영역이고 그다음 우리 사회가 한 차원 업그레이드 돼야 될 시기에 오늘이 이제 여성의 날, 3.8 여성의 날이죠. 마치 또 그러니까 이게 한참 언젠가는 알아야 될 홍역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저는 정치권으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범국민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이거를 한국이나 또는 남자로서 태어났던 숙명의 반성, 네, 했든 안 했든 같은 반성을 바탕으로 좀 엄숙하고 엄중하게 우리 남성들이 좀 받아줘야 되는데 문제는 이것이 정치권으로 들어가면 희화화되고 골 때리는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중앙에 홍준표가 서 있다는 거고 이런 이 무식한 그 돼지발전기에 나눠 먹던 그 친구들 다 저는 소환해야 된다. 네. 그 부분이야. 어쨌든 그런데 네. 그건 농담이고 어쨌든 이것이 미투 운동의 당사자로 얼굴을 내밀고 정말 수치로웠던 사항들을 온 국민한테 알리면서 이 큰 역사의 흐름의 진보의 방향을 마치 정치 보복이나 또는 음모론으로 끌고 가려는 홍준표는 어떻게 더 이상 홍준표한테 욕을 할 수가 없어. 이걸 뭐 짱돌로 조사 부를 수도 없고 나이도 많이 드셔서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 자 신비님 이보세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버르장머리 없이. 똑같아 홍준표하고. 똑같아 홍준표하고. 제가 홍준표 된 거야? 그래서 너 어떻게 그 머릿속에 박혀 있었나 보네. 아니 그 홍준표는 나이가 문재인 당시 후보보다 어렸어요. 그렇죠. 아니 생긴 건 좀 더 썩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마차님이 나한테 버릇없이 똑같은 말.
예, 미투 운동을 조금 더 얘기하면은 지금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오늘 오후 3시에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또 이걸 또 취소시키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취소시키는 이유가 검찰의 수사를 먼저 받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서라고 하는데 난 이 부분 정말 더 화나거든요. 안희정 도지사가 정치적 생명이 끝났다 안 끝났다는 두 번째 문제인 거예요. 자신들을 지지해준 사람이 중요해요. 그렇죠. 그 지지해준 사람들에 대한 A가 없는 거예요. 최소한 왜 전에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했잖아. 교통사고를 내고 그 교통사고를 내고 누구를 죽였는데 상갓집에 가서 처음에 가면 당연히 욕먹지. 멱살 잡히죠. 그런데 계속해서 용서를 빌면 국민은 마음이 풀리게 돼 있고요. 그 용서를 비는 행위라는 건 뭐냐면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 맹세에 준하는 거야. 그게 용서를 빈다는 말은. 그러면 법적인 문제야. 사실 이게 뭐 사실관계를 서로 간에 그랬네 안 그랬네로 몰고 갈 그런 논란의 여지도 사실 없어요. 본인이 인정했다면. 그러면 가장 더 중요한 게 검찰이 수사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을 향해서 얼굴을 드러내놓고 죄송합니다라고 아무리 쪽팔리고 힘들어도 해야 됩니다. 국민들이란 도리라고 생각해서 고개 숙여 사과하는 목적이었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또 도망가는 이런 모습은 일종의 국민에 대한 2차 가해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책임 있는 자리에 있던 굉장히 사람으로서. 잘했는데 제가 우리 방송에도 여러 번 그런 얘기 했을 겁니다. 사건이 터지면 반드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신속하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한테 이게 사회적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법률적 책임은 이후 문제고요. 그렇잖아요. 법률적 책임은 이후 문제고 안 지사 같은 경우는 사회적 책임이 더 무겁게 와야 돼야 되거든요. 집권 여당의 제일 지금은 그렇죠. 제일 그래도 그 대통령 후보로 차기 대통령 후보로 뽑혔던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사회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가 가장 근본적이었으면 원시적으로 돌아가서 모든 걸 다 말하고 사과하고 속고대죄하고 그러고 나서 이후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지지자들이 지금 야구방망이 들고 어쨌든 관자 쳐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오히려 더 지지자들이 상처가 더 커버린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 지사가. 물론 가해자지만 그 본인도 힘들 거예요. 하지만 아까 우리 권 PD가 얘기한 대로 원시 상태로 돌아가서 처음 상태로 돌아가서 정말 솔직하게 사과하고 속고대죄하고 그래야 국민들의 상처를 덜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자기한테 위기가 닥쳐왔을 때 위기 극복 능력이 그 사람의 댐댐이를 보여주거든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지지자들한테 또는 국민들한테 사과하시고 당당하게 죄를 밝혀주시고 그다음에 피해자한테도 속고대죄 하시고 그러면 다시 국민들은 마음을 풀 거예요. 푼다고까지는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그게 도리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도리죠. 이런 거 있잖아. 우리들이 안희정 이분을 지지한 적은 없지만 대선 끝나고 나서 대선 쪽으로 서로 이렇게 대선 후유증 없이 가게 된 그 배경에 그래도 우리 안에 괜찮은 대선 후보들이 많이 있다는 어떤 한 울타리 안에 있었단 말이죠, 이분이. 근데 그렇죠. 이런 식으로 피해가는 모양새를 보이기 시작하면 국민에 대한 2차 가해라는 건 그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지지에 왔건 안 했건 간에 우리들 입장에서 제가 그런 얘기 오죽했으면 지가 뭔데 많은 사람들이 같이 쌓아가는 어떤 민주주의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피해를 끼친 거거든요, 지금. 이게 사건이 마무리가 된다고 해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역대급 스캔들로 남는 상태가 됐다면 부끄럽고 힘들어도 나와서 해야 되는데 추가 폭로들이 이어지는 어떤 상황이 되는 상황에서 그런 식으로 한 뭐 1, 2분짜리 사과문 낭독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정략적으로 판단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정략이 들어가면 안 돼. 정략적 판단을 해서 뭔가를 하게 되면 국민들한테 어떤 것도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식으로 형식적인 사과 아직 멀었습니다. 이 안희정 지사 사건으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 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지지자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상처를 주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이것을 보는 현상은요. 왜 이렇게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얻어야만 되는가라는 것을 보면 이유가 너무 명확해요. 우리가 정치인을 대할 때 정치인을 수단으로 볼 것인가 목적으로 볼 것인가를 가끔 헷갈려 하셔서 그래요.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정치인은 우리가 볼 때 우리의 수단으로 보셔야 돼요. 정치인 자체를 우리의 목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스스로 상처를 받거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지지자분들이 안희정 지사 건으로 인해서 정치인을 바라볼 때 절대 그 정치인이 나의 인생의 목적으로 비춰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한번 다시금 생각하는 계기를 좀 삼기를 바랍니다. 예. 국민한테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고
수사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건 의도성으로 봤을 때는 법적으로 무혐의 처리를 받아내는 전략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거를, 왜냐하면 이게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떤 CCTV가 있어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다는 걸 입증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희정의 전략이 본질을 호도한 채 법적인 무혐의 받아내서 국민들한테 나는 그런 적 없어 이런 식의 전략이 아니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뭐 약간 이제 다른 이야기지만 피해자한테 권력에 의해서 뭔가 어떤 상황을 만들었잖아요. 피해자 여성분한테. 미안할 짓을 왜 하냐고. 했으면 정말로 미안하다고 느꼈으면 반복되지 말아야죠. 미안하다는 말을 계속하면서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피해자가 멘붕이 와버리는 거거든. 그런 방식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여성분을 대하는 태도랑 똑같아요. 굉장히 폭력적인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 운동은 저는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결국은 남자를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이 운동이. 결국은 남녀가 이제는 동등한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좋은 운동이라는 차원에서 이 운동은 그냥 쉽게 얼렁뚱땅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지금 일본만 빼고 지금 거의 다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전 세계가. 그래서 이 물결에 타 주십시오. 남자들도 타고 여자들도 타서 좀 더 가부장제나 또는 남성 중심 또는 유괴에 의한 성폭력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남자한테 피해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남자를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위두유도 해주시고 남성들도 함께 또 미리 반성도 괜찮습니다. 범죄 사실이 있으면 미리 먼저 커밍아웃 한다고? 먼저 하시는 것도 괜찮고 이 운동은 좌우 공격이나 정치적 이념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이 문제는 인류의 큰 흐름 중에 반드시 걸쳐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이 3.8 여성의 날인데 여성들이 참정권을 얻는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이제는 인권의 문제 아닙니까? 여성은 남성과 동등하다는 인권이 인류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지사 하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좀 대승적으로 보시고 솔직하게 이게 임기응변으로 넘어갈 문제 아니기 때문에 안 지사님도 이제는 아까 권 PD가 얘기한 대로 나와야 된다. 1차 나오고 2차 또 피해자 나오면 또 나와서 사과하시고 그렇게 해서 민주주의가 발전하는데 또 진보가 발전하는데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나고 나서 그 사람을 단죄하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사회를 바꾸는 목적이 돼야 돼. 예를 들면 뭐 안희정 지사의 캠프는 굉장히 비민주적이었다. 그거는 비난의 대상이라기보다는요. 어떤 특정 개인을 대선 후보나 이런 걸로 만드는 과정의 모임 자체가 사실은 비민주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는 대부분의 캠프가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런 사건들을 계기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사회가 바뀌는데 도구로서 쓰여야 되는데 이걸 악용해 먹는 세력들이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마치 전혀 그런 게 없는 것인 양 정치적으로만 공격을 해대면 결국에는 저쪽에서는 미투가 한 명도 안 나오는 상태로 오히려 그들보다는 조금이라도 나은 세력들이 받는 타격 때문에 그리고 하나 더 미투가 이렇게 자극적이고 뭔가 성적인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폭발성이 크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 더 유명한 사람의 더 충격적인 사생활이 까발려지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보통 일반인들의 미투는 사회적 어떤 시선도 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희정 건이 터지고 나면 경미하지만 더 유명하지 않은 보통의 연예인들 건들이 다 묻혀버린 효과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언론들이 앞장서가지고 이제 클릭수 유도하기 위한 도구로 유명한 사람들의 미투를 계속 이렇게 부추기는 분위기가 되면 일반적으로 미투 운동이 사회적으로 나아지는 방법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유명한 사람들의 성에 관련된 걸 까발리기 운동으로 바뀌기 시작하면 저항감도 분명히 생긴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분이 지금 이제 약간 이제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이상의 운동, 저는 이거를 미투 운동을 촛불혁명의 이후에 또 다른 혁명이라고까지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정치적으로 악용한다, 언론인들이 클릭수 올린다 이런 거는 미풍이다. 실제로 이 과정에서 지금 남성들이 지적 수준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굉장히. 그다음에 여성 수준도 올라가고 있어서 이 과정에서 자기를 반성하는 계기, 남성 중심 사회를 반성하는 계기. 그리고 나는 또 얼마만큼 그동안에 유명하지 않아서 안 밝혀졌지만 솔직히 나는 또 누군가의 폭력을 하지 않았는지의 반성. 그리고 이 운동이 커져가면서 내가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 또는 시선 또는 대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변화되고 진화될 거라는 거 저는 확신하고요. 우리 사회는 성숙해 있습니다. 촛불혁명 이후에 반드시 이 아픔을 딛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사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어느 나라에 비해서 먼저 출발할 거다.
그리고 언론들도 이거를 야 누구 걸렸네 누구 걸렸네. 지금 홍준표의 반응은 제가 괘씸한 게 그거거든요. 자신들이 알고 보면 미투를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좌파 쪽이 세력이 줄어들고 지지율이 떨어지고 하는 그거를 즐기는 모양새인데 본인들은 자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 쪽에는 그런 일이 벌어질 일이 없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럼 송누리당은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그거고 터져도 자기 자신들한테 오는 피해는 별로 없다. 결국 이 아젠다는 좌파 쪽에 피해를 입히는 아젠다라는 걸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수구를 자처하는 그쪽 세력에서는 그런 얘기가 거의 안 나올 거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개혁적인 쪽이 내상이 엄청 크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뭔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인식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지. 무조건 광풍 불어 한다고 사회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사회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반대급부로 나타나는 반응이 좋은 쪽으로만 개혁되는 게 아니고 악용해 먹는 세력들이 꼭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게 변질되면서 결국에는 남성과 여성 사이에 불신만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 입장에서 아무 고려도 없이 무조건 바람 불어라고 하는 건 저는 반대라는 그러니까 말씀드립니다. 그게 제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의 미투 운동에 동참하신 분들은 카더라로 안 해요. 정확히 제가 보면 육하원 측에 의해서 신뢰를 굉장히 높이고요. 더더욱이 실명을 드러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진보의 결정타라고 보지 않습니다. 만약에 진보나 민주 세력들이 이런 성폭력을 암암리에 보이지 않는 곳에 저질렀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번 참에 우리가 진보 민주 세력들이 여성의 성대상화하는 관점을 좀 더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고 저는 이것이 바로 반면교사가 될 수 있어서 오히려 진보를 더 탄탄하고 깊게 만들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이 좀 맞지. 그다음에 아까 이제 그 얘기입니다. 요즘은 카더라로 먹히지 않습니다. 카더라면요 네티즌들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다 찾아내기 때문에 앞으로 미투 운동에 참여하실 분은 카더라로는 절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걸 믿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것들은 우리가 사실은 남자 세계에서는 비일 다 얘기 듣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술자리에서도 그렇고 뭐 그래서 정말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극소적인 이런 갈등 문제, 좌우 갈등 문제나 홍준표의 그런 뭐 쓰레기 같은 말을 하더라도 우리는 큰 줄기에 여성과 남성이 동시에 한국 사회가 진화한다는 점은 맞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신뢰를 하는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알겠고요. 안희정 지사 이런 식의 태도가 주는 실망감 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네요.